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가사 서비스 자격증을 따면 수리나 청소 업무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신호부 씨. 야시로 봉행이 가사 기술 교육 및 시험을 시행하는 건 주민들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야. 아, 여행자. 맞아. 지금 야시로 봉행의 가사 기술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 토마 씨가 그러는데 연수를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준대. 일자리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신호부 씨의 능력이라면 자격증을 따는 건 손쉬울 거야. 과찬이세요. 사실 저는 걱정 안 되는데 아라타키파의 다른 사람들이 영 불안해서요. 형님의 저번 일자리는 아이사 대중탕에서 손님 등을 미는 거였는데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손님들에게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아키라는 한 달 전에 시무라야에서 꼬치를 구웠는데 한 꼬치를 구울 때마다 세 꼬치씩 먹어치웠고요. 옆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시무라야는 그달 적자를 봤을 거예요. 마모루랑 겐타도 비슷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우시 정도뿐이죠.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요. 네 염려대로야. 내가 물어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 미안, 우리 또 잘렸어, 헤헤. 결론적으로 현재 나를 제외한 모든 아라타키파 멤버가 실직 상태야. 그래서 신호부 씨는 아라타키파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게 해주려는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붙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격증을 따보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도해주면 성공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빈틈없는 계획이네. 그럼 신호부 씨, 지금 접수하겠어? 잠시만요. 가서 제출할 서류도 가져오고 형님한테도 말하고 올게요. 그래, 준비 다 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나한테 접수해줘. 내가 휴가 가기 전까지는 접수를 마감하지 않을게. 네, 최대한 서두를게요. 감사해요, 토마 씨. 똑 부러진 친구네. 네가 보기엔 어때? 오랜만이야, 여행자. 이번 가사기술 교육은 야시로 봉행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거든. 접수 업무를 끝내면 나는 장기 휴가를 쓰려고. 가주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았어. 몬드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올 거야. 왜 그렇게 놀라?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가족 얘기를 해준 적이 없구나. 우린 그냥 평범한 집안이야. 어머니는 몬드에서 나고 자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셔. 세국령이 폐지된 후로 몬드와 이나즈마의 교류가 부쩍 늘어나서 나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기 편해졌어. 한 번은 편지로 이나즈마에 무슨 술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나즈마의 술을 꼭 보내달라고 하시지 뭐야. 몬드의 민들레주에 비할 수 있는 술이 어딨다고. 뭐 지금은 어머니도 고향의 술을 마시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바르카 대단장님이 이끄는 원정대가 노드크라이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소집 요청을 받고 합류하러 가셨거든. 이번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집에 남기고 간 물건을 정리해야 해. 오랜만에 가는데 몬드성이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네. 넌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이니 기회가 되면 몬드성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조사 결과와 종합해보면 이전 침입 사건들과 연관지어 수사해도 좋을 것 같네. 하지만 왜 범인은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대체 어떤 루트로 침입한 걸까? 여행자구나. 마침 잘 왔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 요즘 성 안에 침입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근데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책장 같은 것만 전부 헤집어놔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쪽에 신고가 들어왔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라이트 노벨을 수집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하지 않아? 다만 피해자들의 집에 공통점이 있긴 했어. 다들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라는 범죄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범인의 범행 수법이 전부 그 라이트 노벨에 나온 것과 똑같았어. 심지어는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까지 소설 속 주인공과 비슷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책의 작가부터 봉행소로 불러야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추측이 들어서 말이야. 그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도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료들이 내가 원하는 단서를 찾아내준다면 추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쿠조님께선 직접 도신들을 이끌고 수색하러 가셨어. 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셨지. 시카노인, 일단 네 판단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네 추리를 얼마나 확신하지? 지금은 30%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는 정보에 제가 원하는 단서가 있다면 6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사람을 한 명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을 거야. 뭐든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찾아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안녕 여행자. 점괘를 뽑으러 왔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점괘통도 있고 안에 죽첨도 들었지만 점괘, 그러니까 운세가 적힌 종이 쪽지가 다 떨어졌거든. 그건 네 운에 달렸지. 지금 신사에서 새로운 점괘를 준비 중이거든. 점괘를 뽑으면 되지. 그건 네 운에 달렸지. 이제 그만해도 돼. 부와 아닌 네 운세는 대길이겠어. 어머, 때마침 누가 왔나 했더니 꼬마 너였구나? 점괘 뽑으러 왔니? 맞아. 이나즈마 사람들의 불안감이 매년 더 커지는지 점괘 소비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 떨어졌다니까? 대길도 다 뽑혀서 몇 장 안 남았고. 이 궁사님의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우리 꼬마가 오늘은 운이 좋네. 자, 링고, 새 점괘 종이 받아. 이번에는 길을 300장 써왔으니까 당분간 모자라지 않을 거야. 그건 이나즈마 백성들의 운에 달렸지? 꼬마야, 점괘 뽑으러 온 거 아니었어? 자, 눈을 가려줄 테니 죽첨을 하나 뽑아보렴. 잘 뽑아야 한다. 이건 야외공사님이 직접 봐주는 특별 점괘니까 평범한 제비뽑기랑은 달라. 오, 링고 말대로네. 오늘 네 운세는 대길이야. 쉿, 좋은 점괘를 뽑은 후엔 티내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요괴가 행운을 훔쳐간단다. 이건 나루카미 다이샤의 현임공사 야에미코님이 직접 쓴 영험한 점괘야. 너구리나 바쿠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렴. 그럼 언제나처럼 나머지는 부탁할게, 링고. 네, 궁사님. 들은 대로야. 미코님이 쓰신 점괘는 길. 아직 흉이 남았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쓴 점괘는 효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힘을 흉점괘에 쓸 수는 없잖아? 점괘를 뽑으러 오는 손님들의 행복을 위해 흉을 쓰는 일은 링고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소기를 쓰러 가봐야겠다. 오늘의 행운을 마음껏 누리렴.
꼬마야? 오늘의 행운을 누리도록 해, 여행자. 콜레이랑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끓여 먹기로 약속했으니 버섯 말고 다른 조미료도 사야겠어. 사이노, 뭘 그렇게 쳐다봐? 버섯 먹고 싶어? 아니, 버섯에 관한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여행자, 너구나. 방금 그 멘트 아주 괜찮았어. 나도 참고해도 될까? 응? 뭔 소리야? 완전 재밌어. 마음에 쏙 들어.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니까 둘 다 적당히 해줘. 여행자, 너도 같이 먹을래? 네가 오면 콜레이도 좋아할 거야. 그럼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불빛 버섯을 못 찾았어. 불빛 버섯?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카데미아에서 발견한 신품종인가? 아니야. 신품종을 재배하는 프로젝트라면 전부 봤을 텐데 이런 이름의 버섯은 없었어. 그렇지. 이 버섯은 아직 세상에 빛을 못 발했으니까. 사이노,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싹 다 비워야 할 줄 알아. 이 시간이 맞는데 오늘은 커피 마시러 안 오시나? 아니야. 오늘 커피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분명히 오실 거야. 여행자! 깜짝이야. 올 때 인기척 좀 내. 미안. 촬영이랑 보도 생각에 빠져서 못 들었어. 그나저나 클로린드 씨가 안 보이네. 설마 오늘 안 오실 건가? 그렇긴 하지만 누구도 인터뷰하지 못한 결투 대리인의 인터뷰를 따낸다면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클로린드 씨를 직접 찾아갔다간 다른 기자들처럼 바로 거절당하겠지. 그래서 나는 약간 우회적인 방식을 쓰려고 해. 일단 그분이 자주 가는 장소를 몇 개 적은 리스트를 만들었어. 이제 특정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잠복하다가 클로린드 씨와 우연히 마주치는 거지. 보드게임도 공부 중이야. 조만간 테이블 극단에 가서 사람들이랑 새 극본을 플레이해보려고. 어쩌면 진행자를 맡아도 좋겠지. 한 번이라도 클로린드 씨가 참여하는 판을 진행한다면 진행자의 신분으로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물론 게임할 땐 신뢰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불확실한 발언은 기사에 실지 않는다고. 나비아가 왜? 보드게임을 엄청 잘한다고 들었는데. 엥? 극본 진행자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건가? 에이, 괜찮아. 이 기자의 언변을 믿어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화려한 입담으로 모두의 주의를 돌릴 테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 아니야. 너랑 얘기할 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난 빨리 드보르 호텔로 가봐야겠어.
클로린드 씨가 그쪽에 케이크를 사러 오실지도 몰라. 그럼 먼저 가볼게.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인터뷰 받아줘. 나도 잠수를 좋아해. 안녕, 오랜만이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난 그런 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 지금 바로 들려줄게. 너도 들을래? 좋아, 너한테도 이야기해줄게. 옛날 옛적에 탱탱 물범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씩씩하게 혼자 생활하며 가족을 찾았지.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심해 잠수부가 탱탱 물범을 발견했어. 인간을 처음 본 탱탱 물범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어. 하지만 잠수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건네고 다음날 또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탱탱 물범과 잠수부는 친구가 됐어. 잠수부가 올 때마다 탱탱 물범은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 잠수부도 탱탱 물범의 둥근 배를 아주 좋아해서 올 때마다 한참을 쓰다듬었어. 탱탱 물범은 배를 쓰다듬는 손바닥의 감촉을 좋아했지만 시력이 나빠서 잠수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진 못했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지. 그래서 탱탱 물범은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어. 착하지? 자, 방금 잡은 물고기야. 천천히 먹어. 나도 여기서 끝이길 바랐지만 아니야. 어느 날부터 잠수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그 탱탱 물범은 계속 기다리다 끝내 용기를 내서 잠수부가 떠난 방향으로 헤엄쳤어. 그렇게 해변에 올라 잠수부의 실루엣을 찾았지. 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야. 결말이 어떤지는 나도 몰라. 내 생각에 그 둘은 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물고기를 또 먹고 싶니? 아직 좀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 탱탱 물범의 배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럼 만진다? 와, 신기하다. 리넷이 키우는 고양이랑은 완전 다른 촉감이야. 아직도 더 가야 하나? 여행자?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아무래도 아까 마주친 바람에게 사과해야겠네. 그 바람이 내 모자를 날려버려서 쫓아왔는데 덕분에 모자를 줍자마자 너를 만났으니까 말이야. 한 연구원을 찾아가던 중이었어. 마술에 흥미가 많아서 너랑 마술 트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그 연구원은 굉장한 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신기한 장치를 많이 연구하고 있대. 예를 들면 작은 보온병을 만들어서 매일 소매에 넣고 다닌다나 봐. 손가락으로 장치를 누르기만 하면 보온병 안의 얼음이 소매를 타고 떨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그의 수많은 마술 중 하나인 얼음 마술이야. 물론이지. 자, 네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날이 너무 더워서 목을 죽일 차가운 폰타 한 병을 사 먹고 싶은 상태라고 쳐. 근데 날이 너무 더운 나머지 폰타 기계가 고장나서 구매한 폰타는 미지근하고 설상가상 사무실엔 얼음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네 옆자리 동료가 손뼉을 치자 폰타가 담긴 컵에 얼음이 짜잔하고 생기는 거지. 상상해봐.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치? 이게 바로 그 연구원이 연구하는 일상용 근접 마술이야. 이번에 가는 것도 그분의 퍼포먼스를 개선해서 근접 마술의 연출 효과를 더욱 끌어올려주기 위해서지. 마술에서 중요한 건 퍼포먼스잖아. 특히 이런 근접 마술은 더더욱 연출이 뛰어나면 관중을 확 사로잡을 수 있지. 관객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서 이 마술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보고 싶다. 선물이야. 오늘 우연히 만난 기념으로. 협조해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내 최고의 관객이야. 너만 옆에 있어준다면 아무리 복잡한 마술도 무사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니까. 큰일 났다. 너랑 이야기하느라 연구원에게 찾아가는 걸 깜빡할 뻔했어. 다음에 보자. 이 정도도 뜨거워? 그치만 이 요리는 식으면 맛이 없어지는데. 여행자, 왔어? 키라라가 방금 이나즈마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배달해줬거든. 멀리까지 와줬으니 따끈따끈한 리월 요리를 대접하려고. 뜨거운 음식이 차가운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는 말도 있잖아. 맛있다. 진짜 그냥 따뜻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리월에도 냉채 요리가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이 생선 전골 진짜 맛있는걸. 나 다시 먹어볼래. 차가운 물에 한 번 담가서 식힌 다음에 매워. 에고, 무리하지 말라니까. 자, 어서 밥을 입에 머금어. 아버지가 이러면 매운 게 좀 가신댔어. 그냥 진짜로 좀 나아졌어. 어디 보자. 맛있는 냉채 요리가 뭐가 있더라? 우와, 이 주먹밥도 되게 맛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처럼 새콤달콤해. 그치? 안에 삶은 감자랑 달콤달콤 꽃, 말린 매실이랑 라즈베리를 넣었거든. 너 설마 삼켰어? 혀가 또 불탄다. 매워. 입에 물고 있어야 매운맛이 가신다고. 빨리 하나 더 입에 넣어. 이번에는 삼키면 안 돼? 거기 앞에 멈추지 마. 맨 뒤로 뒤처지는 사람은 돌아가서 추가 훈련이다. 속도 높여. 지금 산책하러 나온 줄 알아? 그래? 그럼 내일은 훈련량을 더 늘려야겠네. 고작 불시 출동 훈련으로 이 모양이 꼴이라니. 평소 체력 훈련 때 게으름 피운 것에 대한 업보야.
팔굽혀펴기는 절반만 내려가고 턱걸이는 가슴까지도 안 올라가고 달리기는 안쪽으로 돌고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이런 상태로 총을 메고 싸울 수나 있겠어? 범인이 도주하면 군장을 내팽개치고 쫓아갈 생각인가? 아니야. 군장을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지정된 기구를 찾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군장도 행군에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면 화승총, 탄약, 관측 장비, 방어구, 약품밖에 안 들어있고 먼 곳을 향해 연막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지는 곳이 대원들의 목적지이자 전투 진영을 전개할 장소가 돼. 대장, 그럼 경비장치로 쏘지 말아주세요. 다음 훈련 때도 기준 미달이면 내가 직접 화승총으로 신호탄을 쏠 줄 알아. 충분히 쉬었으니 슬슬 다시 시작할까? 뒤에 낙오된 녀석들한테도 가서 재촉해야겠어. 자, 일어나! 다시 뛰어! 기어서라도 종점까지 가도록! 대장, 제발 살려주세요. 여행자, 당신이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늘 똑같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티가 났나요? 조간신문의 일기예보란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폭우가 내릴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예보가 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운 좋게도 정말로 비가 내려주는군요. 감사합니다. 다만 비를 맞는 건 저 개인의 취향일 뿐 일반적인 습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압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제 옆에 서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전에 멜리진들이 하던 대화가 떠올라서요. 날씨가 꼭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며 불평하더군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챙겨나가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지고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압니다. 저도 직접 시험해 봤으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말을 들으니 오늘 이 비를 맞닥뜨린 것이 당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농담이시겠죠. 폭우로 인해 당신의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기운 빠지지 않으신 듯해 다행입니다. 예. 혼자 조용히 빗속에 서 있으면 상념이 멀리 날아가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지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기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농담이었죠?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아 기쁩니다. 좋아, 한 장면만 더 찍으면 되겠어. 이 동작은 오, 딱 좋네. 여행자, 여기서 다 보네. 폰타인에 장사를 하러 온 상선이 나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거든. 며칠 전에 막 바다이슬 항구에 정박한 참이라 귀향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성 안을 구경 중이었어. 전에 상인들한테 폰타인의 태엽장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로 정교하더라. 춤 사위도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춤이라면 분명 사람이 춰도 멋질 거야.
난 그냥 그런데 두냐르자드 아가씨랑 닐루가 요즘 새로운 춤을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가르침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폰타인 장치에 춤을 찍어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저 키 큰 기계인간, 코펠리오스라고 하던가? 저 장치의 동작은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 파트너를 데리고 빠르게 도는 데다 높이 들어올리기까지 하잖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 아가씨랑 닐루 중에 누가 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려나? 나? 어휴, 안 돼. 난 간단한 스텝 몇 개만 겨우 밟는 정도지 복잡한 춤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에 아가씨가 춤추자고 끌고 나갔을 때도 복잡한 음악 리듬에 도무지 맞추질 못하겠는 거야. 계속 아가씨의 치마를 밟아서 둘 다 넘어질 뻔했다니까. 결국 쉬는 시간에 아가씨가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와서 나보고 스텝을 따라하게 하셨어. 아가씨랑 춤추는 건 물론 즐거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춤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도 두냐르자드 아가씨가 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자 파트를 연습해야지.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 따뜻한 물에는 몸과 아니야. 서론이 이러면 안 돼. 더 자세하게 적어야 해. 손님. 하지만 너무 자세하면 어디가 중점인지 불명확해지지 않나? 어떡하지? 레일라 씨,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까요? 죄송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또 논문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전에 아카데미아의 학생을 몇 명 치료해봤는데 그분들의 정신 상태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수메르에 가보셨나요? 네, 한 학자분의 요청을 받고 그분의 학생들을 치료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들한테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심각한 것까진 아니고요. 지속적인 불면, 공황, 망상 증세와 심한 이명 및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어요. 차라리 마물 토벌이 나아요. 토벌에 성공하면 그걸로 만사 해결이고 실패하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논문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간신히 3번째 원고를 완성해서 제출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논문을 엎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논문 일은 내려놓고 이나즈마의 아이사 대중탕에서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해라. 연락은 이미 넣어뒀다. 맞아. 나도 레일라 씨의 지도 교수님께 미리 편지를 받았어. 레일라 씨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한테 진료를 부탁하시더라. 아마 나를 잘 아는 학자분이 그분께 내 연락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 아직 논문도 다 못 썼고 연구 과제는 이제 막 시작한 데다 조별 과제도 잔뜩 밀려있다고요. 설마 저를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쫓아내신 건 아니겠죠? 이건 제 지도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 이건 제 인생 마지막 목욕이 되겠죠. 아카데미아로 돌아가면 전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서 계속 천문도나 그리겠죠. 천문도나. 역시 편지에 쓰인 대로 증상이 심각해.
이 증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걸까? 그렇지만 편지에는 레일라 씨가 자신의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되어 있었어. 설마 레일라 씨 혼자 자기 능력을 못 믿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건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겠어. 사장님,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혹시 편지가 오면 저 대신 받아주세요. 걱정 마. 내가 레일라 씨를 도울게. 이미 초기 진료 방향은 잡아놨어. 이제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할 거야. 다음은 왼쪽으로 2바퀴. 좋아, 고장났다. 너 안녕. 지금 잿빛의 강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최근 잿빛의 강에 폐기된 기계가 몇 대 들어왔어. 다들 원래는 전처럼 기계를 해체해서 부품을 팔려고 했지. 근데 이 기계는 어째서인지 정상적으로 정지가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켜지고. 기계들이 삐걱삐걱 돌아다니는 바람에 밤중에 외출하거나 귀가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 오빠가 마침 여기서 공연이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프리미네는 좋아지게 수리할 줄만 알지 망가지게 수리할 줄은 몰라. 나는 알고. 아무튼 오빠의 부탁으로 돕는 중이야. 오빠가 이따 케이크 사온대. 기계 하나당 케이크 하나. 나는 앞으로 세대를 더 고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다음 기계의 케이크는 라즈베리로. 라즈베리 잼 필링, 글레이즈드 시럽, 레이디 핑거 쿠키 베이스에 민트 초콜릿 장식으로 해야겠다.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콜레이 선배. 관심 있으시면 오림식물 습성 연구에서 달 연꽃에 관한 글을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 그렇게 계속 고마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행자, 너구나? 아, 정말 놀리지 마. 아니야, 그냥 후배들의 식물식별 과제를 지도해줬을 뿐인걸. 원래는 2-3명이서 간단한 스터디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엄청 많이 온 거야. 타이나리 스승님이 긴 교실을 예약해주셔서 겨우 모두를 앉힐 수 있었어.
근데 원래는 후배들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스승님이 나를 강단 위로 올려보내시지 뭐야. 강단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밑에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긴장돼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 며칠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예전에 숲을 순찰하며 적은 노트도 전부 다시 정리해뒀는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행히 스승님이 나 대신 운을 띄우고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답할 질문을 정리해주셨지. 그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말이 점점 잘 나오더라. 마지막엔 스승님이 옆에 계신 것도 까먹을 뻔했다니까. 너무 몰입했나봐. 응, 모두가 도와준 덕분이기도 해. 맞아. 오늘 일정이 꽉 차서 아침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나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 이따 타이나리 스승님 조교일도 하러 가야 하거든. 다음에 또 보자. 다음번에 강단에 설 땐 과제지도 말고 정식 수업을 하게 될지도. 정취가 느껴지는 문이로군. 아야카가 좋아하겠어. 이런 우연이. 전에 오구라의 가게에서 옷감을 예약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카미사토 저택에 보내오는 원단 중에 선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천수각에서 쇼군님과 회담이 있어 겸사겸사 미리 살펴보러 왔습니다. 평범한 옷감이라면 당연히 전담 인력에게 맡겼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은 원단과 색상까지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직접 고르죠. 카미사토 가문은 문화와 민생을 담당하는 야시로 봉행인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이나즈마 백성에게 보여집니다. 구매하는 원단의 종류도 자연히 숨겨지지 않죠. 매년 옷감을 사들이면 많은 상점이 그 원단을 야시로 봉행에서 쓴 원단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합니다. 한 번은 가신에게 구매를 맡겼더니 뇌물로 모라를 건네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가신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땐 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야시로 봉행과 관련된 업무에 사소한 일은 없죠. 저는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원단으로 추렸습니다만 이 중에선 정하기가 어렵군요. 여행자, 대신 골라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카미사토 저택의 귀빈이자 아야카의 절친한 벗입니다. 당신 이상의 적임자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기품 있고 세련된 분이니만큼 당신의 안목을 믿습니다. 좋군요. 사장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택으로 5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을 덜었어요. 다만 저는 아직 일이 남아 먼저 실례해야 할 것 같군요. 완성되면 꼭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또 보죠, 여행자. 아이고, 그렇구만. 사람을 약단지로 변신시킬 수 있는 예술 같은 건 없다니. 하지만 사람 키만한 약단지도 상당한 비주얼 쇼크가 되겠어. 그래? 하지만 그런 닌자 도구는 만드는데 오래 걸려. 귀찮아. 여행자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응, 물건을 사다가 만나서 붙잡혔어. 자꾸 나보고 광고 찍는 걸 도와달래. 말이 너무 빨라서 도중에 끊지도 못하겠고 간식이랑 마실 것도 사줘서 지금까지 듣고 있었어. 이 영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한 상기마바이 어르신의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감나가는 신상이란 말씀. 보시라,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 100% 초강력 영약. 아이고, 그게 요즘 손님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설명서도 안 읽고 내 설명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영약의 효능을 이름에 전부 담은 거야. 이름이 조금 길어졌지만 그만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다 좋은데 나는 돈이 없어. 내 용돈을 무녀 언니가 전부 가져갔거든. 나는 가계부를 쓸 줄 몰라서 돈을 엄청 빨리 썼거든. 매달 말이 되면 저축할 모라가 남질 않았지. 이 일을 안 무녀 언니가 가계부 쓰는 걸 도와주겠다면서 나를 붙잡고 밤새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쓸모없고 이상한 물건을 많이 샀더라. 집에는 뜯지도 않은 코마니아 택배가 잔뜩 쌓여있고. 무녀 언니랑 뜯어보니까 내가 키 크는 약이랑 영양제를 종류별로 샀더라. 온갖 신발이랑 깔창도. 그걸 본 언니는 이번 달부터 급여를 언니한테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라고 했어.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닌자 아가씨, 그럼 그 무녀 언니한테 내 약을 사겠다고 하면 여행자, 왜 그렇게 단호해? 설마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장사꾼으로서 상도덕이 있지. 여행자, 너 왜 날 그런 눈으로 봐? 정념과의 맹세코 그런 적 없어. 그거 알아? 정념과는 말이야. 역시 여행자, 이쪽 지시까지 빠삭하군. 알겠어, 어쩔 수 없네. 여행자를 봐서. 닌자 아가씨, 이렇게 하자. 돈 뜯어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여행자도 있고 둘이 친해 보이기까지 하니 값을 올릴 수가 없잖아. 광고 촬영에 협조해주기만 하면 이 물약을 무료로 줄게. 그래, 이거야. 당장 손에 좀 보면 어때? 발로만 열리면 모라를 배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적어도 광고 촬영 기간 동안 아가씨가 복용하는 약은 전부 무료야. 그리고 여행자도 한 병 줄 테니 무료 체험해보라고. 정말? 근데 내 키로 이런 광고를 찍어도 돼? 걱정 마! 광고 촬영엔 키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인수를 써서 슉 하고 약단지로 변신한 다음에 다시 슉 하고 폭발하는 거야. 이어서 하늘에서 약단지가 와르르 쏟아지면 관중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겠지. 내 인술로는 그런 거 못하는데. 괜찮아. 폰타인 마술사에게도 부탁할 거거든. 다 같이 열심히 광고를 찍어서 디바트 전역에 이 영약을 알리는 거야. 그럼 난 휴가를 내야겠어. 요즘 열심히 일했으니까 무녀 언니가 허락해 줄 거야.